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특히 50대 이후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으시고 또 고생하시는 질환이라서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상포진이 뭐고 또 어떤 증상을 딱 봐야 하는지,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 치료 시점, 예방법까지 자료 속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대상포진은요, 쉽게 말해서 어릴 때 수도 알았던 분들 있잖아요. 네네. 그 수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속 신경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. 그러다가 몸이 좀 약해졌다, 면역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병입니다.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거네요. 그렇죠.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나는 거죠. 그럼 수두 걸렸던 사람은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. 네,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면역력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. 자료에서는 이걸 잠자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다, 이렇게 비유하던데 와닿더라고요. 그거 정말 정확한 비유인데요. 그 대상포진의 가장 큰 특징은요, 몸의 신경 분포를 따라서 보통 한쪽으로만. 한쪽으로만요? 네,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. 극심한 통증, 이게 특징이죠. 물집이랑 통증.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피부에 뭐가 나기 며칠 전부터 그 부위가 먼저 아프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요? 미리 신호를 주는군요. 네, 뭐랄까 전기가 오는 것 같다. 아니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린다. 혹은 막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. 이런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. 얼마나 아프길래요? 이게 통증 점수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7.8점은 우습고요. 정말 심하면 10점 만점이라고 할 정도로 아프다고 하세요. 옷깃만 스쳐도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아프다는 거죠. 와, 상상하기 어렵네요. 주로 어디에 생기나요? 주로 가슴 쪽, 등이나 허리, 그리고 얼굴 신경 따라서 잘 생겨요. 그리고 몸살처럼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같이 오기도 하고요. 듣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, 그래서 그 자료들마다 72시간 골든타임,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발진, 그러니까 물집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한 다음 72시간, 딱 3일이죠. 네, 3일. 이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먹기 시작해야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요. 더 중요한 건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아주 지긋지긋한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포진 후 신경통. 그게 오래가는 통증이죠? 네, 몇 달, 심하면 몇 년 가기도 해요. 그래서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고요. 물론 통증 관리 자체도 매우 중요해서요. 네네. 그냥 일반 진통제부터 시작해서 신경통증이 좀 더 듣는 약들, 가바펜틴 같은 거요.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마약성 진통제나 어떤 항우울제 성분이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기도 해서 쓰이기도 하고요. 약 말고 다른 치료는 없나요? 통증이 심할 때는 그 신경 주변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신경 차단술 같은 걸 하기도 하고, 또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통증 신호를 좀 교란시키는 그런 물리치료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진단은 어떻게? 그냥 보면 아나요? 혹시 다른 병이랑 헷갈리거나 하진 않고요? 보통은 그 특징적인 모약 있잖아요. 몸 한쪽에 띠 모양 물집, 그리고 통증 양상. 이걸 보고 대상포진이구나 하고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아하. 근데 이제 단순포진이라고 입술 주변에 잘 나는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걔는 보통 같은 자리에 자꾸 재발하고 양쪽으로 생기기도 하거든요. 다르네요. 네. 또 알레르기 반응인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니면 세균 감염인 봉화지경 같은 거랑도 구별해야 하고요.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죠. 특히 얼굴이나 눈 주변에 생겼다? 이건 바로 안과 진료까지 같이 봐야 해요. 시력에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. 와, 눈은 정말 위험하겠네요.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물집 같은 거. 절대 터트리면 안 돼요. 네, 괜히 세균 들어가서 덧날 수 있거든요. 그냥 깨끗하고 건조하게 두는 게 제일 좋고요. 옷도 좀 헐렁하게 입어서 자극 안 가게. 네, 헐렁하게. 그리고 당연히 푹 쉬어야 하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. 이게 수두를 앓은 적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면역력이 아주 약한 분들, 임산부나 신생아 한테는 수두를 옮길 수 있어요. 전염성이 있군요. 네, 수두 바이러스니까요.
그래서 물집이 있을 때는 접촉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. 결국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데 예방 방법이 있겠죠? 그럼요. 가장 효과적인 건 역시 예방접종입니다. 특히 50세 이상이면 맞는 걸 권장하고요. 50세요? 네. 백신 말고도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. 뭐 규칙적인 생활, 운동 적당히 하고,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, 잠 푹 자고, 그리고 잘 챙겨 먹는 거요.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? 자료에 좀 나와 있던 것 같은데. 네, 뭐 비타민C 많은 채소나 과일 좋고요. 오메가3 있는 등푸른 생선, 견과류, 그리고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. 필요하면 뭐 비타민C나 아연 같은 영양 보충제도 도움 될 수 있다고 하고요. 그렇군요. 면역력 관리가 기본이네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요. 이럴 땐 정말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 하는 상황을 딱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. 네, 몸 어딘가 주로 한쪽 편에요. 이유 없이 갑자기 막 쑤시거나 타는 듯이 아프기 시작한다. 또는 붉은 반점이나 물집이 띠 모양으로 보인다. 네. 이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.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. 특히 그게 얼굴이나 눈 주변이면 더더욱 서둘러야 하고요. 앞서 말씀드린 그 72시간 골든타임, 이게 나중에 고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막는데 진짜 결정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. 72시간 골든타임 꼭 기억하겠습니다.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 정말 자세히 살펴봤네요. 요약하면 어릴 때 알았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는 거고 몸 한쪽에 띠 모양 발진과 극심한 통증이 특징, 그리고 무엇보다 발병 후 72시간 안에 치료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 확실히 알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요. 결국 이 면역력이라는 게 단순히 백신 하나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매일 받는 스트레스, 또 생활 습관, 이런 거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렇죠. 다 연결되어 있죠. 네.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막는다기보다 내 몸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오늘 당장 여러분의 면역 방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습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좋은 질문이네요.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.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니까요. 실제 진단과 치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.